제 지인분의 아파트를 낙찰받아 드렸습니다.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레이크 해모로 아파트였습니다. 감정가는 14억 2,900만 원이었는데 51%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7억 3억 1천만 원대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저는 지분 경매 공매만 하지 않아요. 일반 물건도 하고요. 신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부동산 관련된 모든 사업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30평대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감정가가 많이 높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50%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었을 겁니다. 입찰자는 당연히 많겠죠. 자, 임차인 현황 보니까 주거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항력은 없어요. 권리상 하자가 전혀 없었던 물건입니다. 자, 건물 등기사항 보니까 이전에 거래됐었던 게 9년 전이네요. 2014년 6월 17일 날 소유권 이전됐는데, 이야, 이때 5억 5천에 매입을 하셨던 거예요. 9년 전보다 참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명세서 요약사항 보니까 뭐 투기 과열지구라고 되어 있고,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 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다 해당 사항 없고요. 채권자 보정기일 연기 신청서 제출 이런 거 크게 의미 없고, 관리비 미납 없네요. 이곳에서 임차인분이 관리비 잘 내시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크 해무로 단지 현황 라울라 아파트예요. 유일한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75세대입니다. 2005년도에 지어졌네요. 방은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주차가 중요하잖아요. 세대수는 75세대인데 주차 대수는 150대. 오우, 주차는 한 가구당 2대까지 가능하겠네요. 요즘은 주차가 편리한 게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해당 건물 모습입니다. 그렇게 오래돼 보이거나 하지는 않죠. 그리고 5층 모습이고요.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실역과 어때요? 495m. 역세권이죠. 그리고 석촌호수와는 100m도 안 됩니다. 아, 산책해야지 하면 이제 석촌호수를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9호선 송파나루역과는 263m. 급행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한정거장만 가면은 또 급행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입지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석촌호수 정말 멋지죠? 롯데타워도 보이고, 봄에 가면 이제 벚꽃이 엄청 화려하게 피고 산책하고 운동하는 사람들로 항상 붐비는 곳이죠. 시세나 그런 것들은 얼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레이크 해머로 주상 목합 매매는 6건, 전세 1건, 월세 1건 이렇게 나와 있네요. 20평대부터 이제 큰 평수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배정학교는 송파초등학교라고 하네요. 102제곱미터예요. 경매로 나온 물건하고는 다른 타입이긴 하거든요. 근데 최저가 11억 5천 그리고 13억까지 나와 있네요. 이건 4층이고 부동산에 확인했을 때에는 뷰가 안 나오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리도 안 돼 있는 물건이 11억 5천 최저가로 나와 있어요. 물론 현재 가치는 이것보다 더 아래겠죠. 왜냐? 11억 5천에 올려도 지금 안 팔리고 있으니까요. 160제곱미터가 똑같은 타입입니다. 이것도 13억에 나왔어요. 근데 사진만 봐도 굉장히 깔끔하게 수리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아파트고요. 수리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딱히 어디 손댈 곳 없이 모던하게 잘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긴 침실이고요. 좀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폴딩 도어도 이렇게 했네요. 그럼 실거래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1년도 10월 달에 14억 5천. 이분 정말 마음이 쓰리겠죠. 뭐 추후에는 이 가격 이상으로 또 상승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계속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해버렸었던 거잖아요. 최고가 찍고 그 다음에는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달에 11억에 거래가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2020년 7월, 이건 다른 타입이에요. 11억 3,500만 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9억대, 뭐 8억 3천에도 거래가 됐었었네요. 자, 이렇게 시세 파악을 완벽히 끝낸 다음에 제 지인분께서는 정말 부동산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매입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도 물어보고 또 전세를 구하는 입장에서도 물어보면서 시세 파악을 좀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운명의 날이죠. 법원으로 갔습니다. 날씨가 흐렸지만은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인분께서는 너무 떨리잖아요. 생전 처음 입찰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경매에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랑은 2013년, 2014년부터 인연이 있었던 대표님이신데 법원에도 9시 반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11시 10분에 입찰서 제출 마감인데 9시 반에 오셔가지고 계속 둘러보면서 막 설레는 마음 또 긴장되는 마음을 가지고 법원에서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10시 반 정도에
도착을 했고요. 입찰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다 체크를 해드리고 또 작성을 해와서 도장 찍고 또 입찰가 정하고, 법원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도 오랜만에 법원을 갔습니다. 지금은 제 직원분들이 웬만하면 다 법원 입찰을 가거든요. 근데 저도 오랜만에 또 법원에 가서 이렇게 입찰서 제출하고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입찰한 물건이 사람이 가장 많았던 상황이라 첫 번째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자, 이거 보세요. 사건 번호 불러주면서 입찰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우르르 다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48명이 입찰을 했습니다. 제 지인분이시고요. 생전 처음 법원에 와서 입찰서 제출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다 나가니까 긴장이 돼요, 안 돼요?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로 다가가서 대부분이 허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가 왠지 낙찰받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결과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잠깐 스피드옥션 3개월 이용권 드리도록 할게요. 7월 4일날 출간한 부동산 1인 법인 투자의 기술, 국내 도서 16위, 또 경제경에 1위까지 오른 책입니다. 이 책 구매 후에 발품불패, 현재는 라이프 체인징이라는 카페로 탈바꿈했는데요. 책 인증샷 남겨주시면 스피드옥션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무료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만원 상당의 혜택이니까 책도 읽고 스피드옥션도 받아가세요. 자, 결국에는 48명이 입찰을 했지만은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와. 네, 10억 2,100만원을 썼는데요. 차순위 금액은 9억 5,600만원이 넘었습니다. 젊은 부부였었던 것 같은데 2등하고 6천 몇백만원 정도 차이가 났잖아요. 실패한 투자일까요? 아닙니다. 이분은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 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친언니가 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동생하고 같이 살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또 결혼을 해서 자녀들도 있을 거고 또 자녀들도 나이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잘 어울릴 거고, 언니와 동생이 함께 한 아파트에 같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최저가가 10억 5천이고 좀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11억 밑으로는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수리도 안 된 집이었고요. 그것보다 거의 1억 5천 가까이 지금 싸게 산 거잖아요. 그래서 입찰 금액을 적기 전에 제가 먼저 여쭤봤어요. 얼마 정도 쓸 생각이냐. 저는 처음에 9억 5천 이상은 써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낙찰받기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딱 9억 5천에 썼으면 당연히 폐차를 했겠지만은 이분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리고 당일날 법원에서 만나서 얼마 정도 쓸 생각이냐, 자기가 생각하는 입찰가는 가족끼리 회의도 다 해봤는데 9억 8천에서 10억 2천 정도 쓰면은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10억 2천으로 하자. 만약에 9억 8천 썼다가 9억 9천 10억 쓴 사람한테 이 물건을 빼앗기면 굉장히 큰 후회가 남겠죠. 하지만 10억 2천이 내가 쓸 최대치인데 그보다 더 높게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더 간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련이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10억 2천. 생전 처음 법원이란 곳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분인데 저랑 입찰을 한 10일 전에 강남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입찰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실행을 한 결과 생전 처음 입찰, 생전 처음 낙찰. 뭐 이제 진짜 막 가슴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딱 당당하게 낙찰증 받고 나오니까 막 대출 상담사 분들이 막 명함들 주는데 정신 못 차리죠. 승자의 어떤 영광이죠. 어쨌든 47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10억 2,100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요. 권리상 하자 하나도 없고 이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내놓고 이제 명도 깔끔하게 하고 수리하고 입주할 날만 남았네요. 자, 이분이십니다. 제 얼굴도 굉장히 폈죠. 제 주변 사람들이 또 함께 잘 되면은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 기운이 전달되다 보니까 얼굴에도 미소가 이제 끊이질 않습니다. 이분은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분이고요. 어머니께서 고양동에서 이제 꼼장어집을 하셨었는데 거기를 제가 좀 홍보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인연을 맺었었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었다가 우연치 않게 다시 연락이 됐는데요. 제 인스타를 보고 깜짝 놀라서 연락을 주셨던 거죠. 근데 이분도 원래 주부셨는데 갑자기 사업가로 변신을 해 계시더라고요. 연 15억 이상 되는 매출을 올리는 사업가가 되어 있으신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고 또 이분도 깜짝 놀라고,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굉장히 도전적이시면서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서 그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거겠죠. 보통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 기회에 또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낙찰까지 받았잖아요. 실거주 집을 경매로 낙찰 받은 뒤에 앞으로는 부동산 경매 공매 쪽도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순간이 인생의 결정적 순간이 된 거죠. 앞으로 이분이 사업도 하면서 부동산과 같이 결합시키면은 또 얼마나 더 큰 발전이 있을지 정말 너무 기대됩니다. 처음에는 한 60명 정도 들어온 줄 알았었는데 48명이었네요 하면서 우와 이런 건 어디서 봐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함께 좋은 기운 팍팍 쌓아봐요. 정말 모든 게 잘 풀리려나 봐요. 용생과 함께라 거침없이 갑니다. 무언가를 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고 하면은 빠르게 지름길로 제대로 갈 수가 있잖아요. 빙빙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명도도 깔끔하게 뒤에서 서포트 해드리면서 A부터 Z까지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같이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또 와이프랑 데이트가 있었어가지고 바로 이동을 했거든요. 아무튼 낙찰 받아들이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명도하는 과정이라든지 입주하는 과정까지 한번 영상으로 잘 담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 저는 청약 또는 경매로 하는 것만큼 좋은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청약은 또 쉽지 않고 물론 경매도 쉽지 않기는 하지만은 너무 청약만 노리시기보다는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 경매로 접근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행동해서 원하는 결과 만드시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